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오원근 변호사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요즘 우리나라 최대의 화두는 검찰 개혁이죠. 우리나라에는 뭐 경제나 남북 문제, 한일 문제 등 다른 주요 현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국가 기관의 개혁을 놓고 온 나라의 그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 검찰 개혁이 최고의 화두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검찰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검찰 개혁 논의가 의회에서 협의되고 있지만 방법론과 시기를 둘러싸고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개혁안이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 섞인 시선과 이를 통해 검찰권 남용이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정말 요즘 TV를 보면요,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분산시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검찰 개혁의 필요성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검찰청은 행정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지만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은 모든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사권, 기소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 형 집행권까지 갖고 있는데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그동안 많은 사안에서 이런 검찰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 조직을 위해서 남용해 왔습니다. 네. 우리 사회 민주화가 크게 진전된 상황에서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 네. 권력이 남용되어 왔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어떤 이해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잘못은 저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정권의 요구에 부합해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탄압한 것이라고 봅니다. 뭐 민청학년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1971년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당시 야당의 이제 김대중 후보가 선전을 하자 1972년 10월 비상조치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데 유신헌법은 이런 이념을 무시한 채 초헌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 10월부터 민청학년을 중심으로 유신 반대 투쟁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권은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이를 지목하면서 학생과 정치인 등 180여 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형, 무기징역, 그다음에 징역 15년에서 2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은 1974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이를 두고 국제법학자회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는데 그만큼 이 사건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조작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사건들에 대해 재심이 열렸는데 대부분 다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무죄 선고의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진술들이 네. 고문 등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검찰도 준사법기관으로 이 사법부 못지않게 인권 보장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데 우리 검찰은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민청학년 사건처럼 정권의 편을 들어서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았던 거죠. 네. 이게 이제까지 검찰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외에도 이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더 있나요? 네,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 10월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물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사실에서.
검찰이 하는 주요 일 중에 하나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는 것인데 검사가 스스로 가장 위법적인 방법인 고문으로 그러네요. 수사를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2009년 당시 이인기 중수부장과 우병우 중수일과장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 주기 수사를 하면서 끝내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게 하였죠. 또 공안통이던 장호중 전 검사장은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을 당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가짜 사무실을 마련해서 가짜 서류를 비춰낸 등의 행위를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법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사로서는 참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을 과도하게 남용해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강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대통령과 이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과거 독재 정권처럼 검찰이 독재 정권과 한통속이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나치게 경직화된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꺾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 검사로 있었지만 검사들 사이에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나가는 검사가 따로 있다는 것인데요. 특수부나 공안부, 대검이나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들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대부분 검사들이 그런 자리로 가려고 하지요. 그러면 인사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불합리한 그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문정 검사는 지난 5일 국정감사장에서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 검찰권이 잘못 행사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검찰을 통제할 권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자체도 상명하복식의 그런 조직 문화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자,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개개인의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떨까요? 네, 그런 조직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검사 개개인들이 이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법조인이 되려면 과거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네. 봐야 되죠. 이 시험의 필수 과목이 헌법인데 우리 헌법은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는 민주주의인데 많은 검사들이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검찰권을 앞서 본 것처럼 잘 나가는 검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삼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민주주의나 인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과거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검사도 있었죠. 근데 대부분 밤샘 수사나 윽박지르기 수사 등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수사를 말씀하시니까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여론이 좀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네, 정말 여론이 찬반이 네.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네. 이 조국 장관은 그동안 검찰 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고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긴장되고 거부감이 생기고 반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반발의 방법으로 이 검찰 권력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그에 대한 저항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의 그 장관에 대한 인사권이 행사되는 과정에 도중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격적인 암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자녀의 입시 과정에 표창장을 위조했다거나 또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자금을 횡령하는 데 가담했다거나 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 내용들 보면 권력형 비리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하고 몇 개의 특수부가 달라붙어서 지금까지 2달 동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래도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 표적으로 삼아 저 사람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수사 방식이라면 거미줄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지요. 그렇죠? 일단 검찰 수사망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검찰 수사가 검찰이 무서워서 세상 살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는 그 말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래요. 네. 거기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네요. 자,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검찰 개혁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자체 정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자체적으로 이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방안들인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걸로 지금 나온 게 서울중앙지검 등 그 세 곳만 빼놓고 특수부를 폐지한다 이런 것인데요. 근데 그동안 대부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서울중앙지검 등이거든요. 근데 여기 특수부를 존치시키고 나머지 폐지한다는 건 그 뭐 개혁 방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또 심야조사 금지하고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공개 소환하는 것도 폐지하고 또 기관장 아닌 검사장의 전용 차량은 폐지하겠다. 뭐 긍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정도 갖고 개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네. 저는 이 검사장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 이렇게 4개로 나눠놨습니다. 이 직급이 여러 개다 보니까 검사들이 승진에 목을 메고 그래서 검찰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09년에 법을 바꿔서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이렇게 2개만 놔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이 검사장이라는 이름을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전용 차량을 지급하고 나아가서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1차장 검사도 검사장으로 이렇게 두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다른 지검장과 달리 고등검사장으로 이렇게 급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바꾸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법무검찰은 그동안 기존의 관행을 계속해서 고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나 검찰이 개혁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개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검사장이라는 용어는 아예 사용하지 말고 또 각 지방 검찰청의 이 장도 지금처럼 뭐 청주지방청 검찰청 검사장 이렇게 하지 말고 청주지방검찰청장 이렇게 부르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개혁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관심사가 뭘까 보니까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돼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가장 확실한 개혁 방법인데요. 네. 먼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위해서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두기로 한 것인데 그동안 그 정치적인 타협 과정에서 이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처의 설치는 지금의 검찰 권력을 순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양 기관을 지금처럼 지배 복종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지금의 검찰 권력을 법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법안들은 지난 4월 30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서 심사 기간이 2019년 10월 28일까지인데요. 그 후에는 어느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장의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아직은 우려 섞인 그런 시각과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우리 내용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고 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또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해 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원래부터 자기 것이냐 행사한다면 지금의 시민들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참에 모든 국가기관이 자기 권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뜨거운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 지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을 통해서 민주국가로의 성장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톡톡은요,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오원근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정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 우리 지역엔 또 어떤 다른 행사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10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청주시청에서 오전 10시에 운영합니다. 2019 노인 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이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2019 WK리그 보훈 상무 경기가 보훈공설 운동장에서 저녁 7시에 열립니다. 한부모 가족 심리교 프로그램 두 번째 사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주시 청원 정신건강보건센터 전화 접수해 주세요. 선착순 모집합니다. 화요일 예고해 드립니다. 시간과 노력이 더해진 깊고 진한 맛 숙성 음식 열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환절기 건강을 챙겨줄 보양 맛집에서 장어탕과 장어 볶음 맛보고요. 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임경훈 원장과 함께 신경통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환절기의 건강, 이 건강을 잘 챙기시려면 손 씻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들으셨죠? 다양한 손 씻을 제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비누라고 합니다. 네,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고체 비누와 액체 비누, 그리고 손 소독제, 물티슈 순으로 효과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들은요. 보통 그 오염된 손으로 입과 코 이런 걸 만졌을 때 네. 감염이 된다고 하네요. 손만 잘 씻어도 70% 정도 감기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비누라든가 손 소독제를 활용하셔서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 밑에, 손톱 아래까지 씻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손 소독제나 비누가 없다면 흐르는 물이라든가 물티슈에 30초 이상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손 깨끗하게 씻으시면서 환절기 건강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